수업하자. 교재는 내 160쪽 같이 있는데 태웅이는 제가 160쪽이야. 근데 이제 요거를 잠깐 써머리를 해줄게. 이 4단원은 화원의 4단원이야 지금 4단원. 여기가 생각보다 너희가 처음 듣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해줄 건데 이걸 좀 잘해야 돼. 만약에 수능에서 시험 볼 거라면 화학원을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화학원을 선택해서 볼 거라면 1단원하고 4단원이 문제가 될 거야. 2단원, 3단원은 생각보다 내용 정리 잘 돼 있으면 그것만 갖고 응용하면 되거든. 문제가 풀려. 근데 1단원이 뭐야? 양적 계산이죠. 4단원이 여기 이제 가역 반응, 그 다음에 뭐 중화 반응, 산화론 반응 이렇게 돼 있거든. 요 1단원, 4단원이 핵심 파트야. 자, 그래서 이제 4단원 진도 나갈 텐데 첫 번째 160쪽에 보면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 가역 반응. 자, 요거 가역 반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식을 얘기할 때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고 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지금까지는. 그러면 요 화살표는 하나만 나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해돼?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했지? 반응물. 그럼 화학에서는 반응이 진행된다는 걸 뭘로 표현해?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우측에 있는 물질들은 누구야?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정반응. 정반응. 그런데 요걸 그대로 C하고 D가 반응해서 A하고 B가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배우는 반응은 요 반응만 위주로 배웠어. 요 반응 위주로. 그래서 A하고 B 중에 어떤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해서 없어졌대.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 한계 반응물이라고 표현했었죠. 맞아? 양적 계산할 때 반응에 모두 참여하여 반응물의 농도가 없어지는 걸 한계 반응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양적 계산할 때만 표현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자, 위의 반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반응은 사실은 거꾸로 되는 반응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지? 이런 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해요. 위에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이걸 굳이 일일이 계속 반응할 때마다 나눠서 쓰기가 싫어. 이해돼? 화학에서는.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화살표를 두 개로 표현할 거야. 이 화살표는 짝대기 하나씩만 하면 안 돼. 양쪽 다 이렇게 화살표가 제대로 표현되게 그려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C하고 D가 된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문제 좀 설명할게. 반응물, 생성물이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에서는 요 위의 반응처럼 정반응만 일어난다면 반응물이 하나는 누군가는 0이 돼야 돼. 이해돼? 하나는 누군가는 0이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는 건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가역 반응. 즉 여기 가능한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만 표현된다면 이건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름 붙이고 뭐라고? 비가역 반응. 즉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위에 거는 비가역 반응, 아래 거는 가역 반응인데 실제 모든 화학 반응은 대부분 가역 반응이야. 아주 극히 일부만 비가역 반응이 될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화학을 공부할 때는 비가역 반응부터 먼저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비가역 반응만 주로 봐서 비가역 반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는 99% 이상이 가역 반응이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승현아 알아듣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비가역 반응의 예부터 먼저 설명할게. 비가역 반응의 예. 즉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될 수가 없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해봐.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을까? 반응물이 만들어지면 다시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다시 반응물로 못 돌아가는 거. 대표적인 거 연소 반응. 성현아, 연소가 뭐지?
불을 타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반응은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오케이? 연소 반응이라는 건 산소하고 반응한다. 그럼 산소하고 반응하는 건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라고 그랬지? 산화 반응 중에 특별히 열과 빛을 내면 그게 연소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연소 반응은 좀 쉽게 얘기해서 종이를 내가 불로 태웠어. 그럼 뭐돼? 생성물질이 뭐야?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나오겠지? 공중으로 날아간 얘네들이 다시 만들어서 종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지? 그거 만들 수 있으면 상윤아 공부 안 해도 돼. 그렇게 했으면 너 우주를 정복할 수 있어. 굳이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돼. 나를 사. 그런 거 알았지? 좀 사라고. 선생님 사. 그럼 내가 좀 열심히 일해줄게. 성윤을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절대 못 만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즉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이라는 뜻이야. 인공적으로는 가능해져. 오케이? 이건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야. 또 한 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성민아? 폭발 반응. 뻥! 하고 터졌어. 폭발이 뭐야?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팽창하겠지. 그럼 기체도 뭘 갖고 있어? 압력을 갖고 있지. 갑작스러운 기체 부피가 팽창해서 뻥! 하고 터지는 거야? 폭발이지.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무너졌어. 그럼 이게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콘크리트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붙어갖고 다시 만들어져야겠지. 폭발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이해되시나요? 폭발. 그 다음에 얘를 뭐 반응식에 굳이 하나 써주냐면 연소 반응 메텍, CH. 메텍인 거 이해되지? 흥민아, 탄소수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거 연습했었지? 네. 탄소 하나 있으면 메타, 두 개 있으면 메타, 세 개 있으면 프로파, 네 개 있으면 뷰타, 다섯 개 있으면 여섯 개 있으면 태구야? 헥사, 5개 헥사, 7개 헥타, 8개 옥타, 9개 노나, 10개 데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있어. 어쨌거나 메테인이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반응물질에 탄소 있으니까 산소하고 반응하면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 맞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여기 탄소 혼자 하나 있을까? 이산화탄소 혼자 몇 개 만들어져? 하나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CO2. 즉 탄소 원자수만큼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거야. 태용아. 수소 원자수의 절반만큼 물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은 수소는 H고 물 분자는 H2O니까 두 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수의 절반만큼만 물 만들어줘. 그러면 2H2O가 되겠죠? 그럴 때 산소 원자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2O2 이렇게 쓰는 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지. 즉 얘는 비가역 반응이니까 화살표가 정반응만 일어난다는 얘기야. 역반응은 안 되고. 인정? 오케이. 폭발 반응. 그다음 또 우리 생각해봐. 무슨 반응이 있을까? 기체 발생. 여기 다 기체 발생. 여기 기체 발생 있잖아. 수용에서 기체가 발생한대. 그러면 물보다 무거운 기체는 존재해야 안 해? 없어? 물보다 다 가벼운 기체들은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피가 되게 작으니까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밖으로 다 어떻게 돼? 날아가지. 어떤 수용에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체가 발생했대. 다 물 밖으로 빠져나갔어. 걔네들이 다시 물에 들어와서 반응을 일으킬까 못 일으킬까? 못 일으키겠지. 따라서 기체 발생 반응도 다 비가역 반응. 이해되시죠? 그다음 또 태규야, 혹시 비가역 반응에 얘가 뭐가 있을 수도 있을까? 딱 두 가지 나왔거든. 이제 앙금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산 AgNO3 넣고 NaCl 영화학점 수용에 둘을 각각의 비입과에 투명했던 비입과 두 개를 하나의 수조에다 집어넣을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 AgCl이 되고
그다음 Na-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솔리드 앙금이죠. 오케이? 앙금이라는 건 입자 간의 결합력이 너무 강하니까 수용액에서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성윤아 벌써부터 좋은 건 아니지? 아, 좋아. 줄 알았어요. 그럼 성윤아 대답해봐. 네.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물에서 그거 일어나죠. 뭐 용매화 현상이 일어나지. 네, 아니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 나 진짜 태어나 확실하게 못 알아듣는 거 바로바로 얘기해. 자, NaCl이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는 뭐라 그래? 용질이라고 얘기하지. 이 소금이 H2 물에 들어갈 거야. 물이 소금을 녹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걸 용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얘네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NaCl 아쿠아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상태를 굳이 표현하면 쓰자면 NaCl 솔리드, H2O 리퀴드, 여기는 아쿠아 수용액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소금물이 되는 거죠? 소금물이 될 때 이걸 우리 뭐라고 이름 붙여? 용백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붙였지? 태기야? 이런 현상을 용해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지. 맞아? 용해 현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해 표현도 얘기할 텐데 이게 용해 현상이야. 태기야 이해되지? 이런 용해 현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용매가 특별히 물인 경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였지? 이걸 용매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용매가 물인 경우를 수화 현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맞아? 수업했던 거야. 사실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특별히 용매가 물일 때 수화 현상이라고 표현한다고. 오케이? 자, 이걸 굳이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H2 물이야. 자, 태기야, 물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치. 얘는 극성 공결합이야, 무극성 공결합이야? 극성 공결합이죠. 전기음성 도차가 있는 비금속 간의 결합은 다 극성 공결합이야. 이해되지? 극성 공결합의 극성 분자였어. 그러면 성윤아, 어느 쪽이 부분적인 운전할 때요? 산소. 그렇지. 이 델타가 나왔어. 이유는 전기 농도가 크니까 가운데 있어야 될 공전자성을 산소 쪽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지. 그럼 수소는 델타 플러스에 전환을 주고 있어야겠지. 이거는 델타란 표현은 아주 약하게나마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는 뜻이야. 태우나 이렇게.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NaCl을 넣을 거야. 원래 NaCl은 성인아, NaCl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NaCl은 이온 그렇죠. 나트륨 양이온에 염화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딱딱딱딱 붙어 있어야 돼. 이 입자들이. 오케이? 밑에도 이렇게 붙어 있었겠지. 무슨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뜻이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을 물에다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던 NaCl을 지금 물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나트륨 양이온 하나당 물 분자에 어느 쪽이 달라붙어야 돼?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나트륨 양이온은 어느 쪽이 달라붙어야 돼? 물 분자에? 마이너스 쪽인 산소 쪽이 달라붙어야겠지. 맞아? 물 분자 보통 4개에서 5개가 달라붙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끊어내. NaCl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끊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염화이온 하나당 물 분자에 어느 쪽이 달라붙어야 돼? 플러스 쪽인 이쪽이 달라붙어야겠지. 수소 쪽이. 인정? 이렇게 달라붙어야 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끊어져서 얘네들이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특별히 용매가 물일 때 수화현상이라고 이름 붙인다. 인정? 이게 수화현상이야. 그래서 물에 용해되는 이온결합 물질을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어? 용해성염이라고 이름 붙이고 물에서 용해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을 불용성염, 쉽게 얘기해서 앙금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어. 맞아? 오케이? 자,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이런 수화현상이 일어나. 99% 이상이.
오케이? 그런데 이 AgCa라는 물질은 염화운인데 얘는 물에서도 이런 수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야 성민아. 네. 왜 안 일어났을까? 저기는 왜 안 일어났을까? 왜 안 일어났을까? 그래 말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이 정전기적 인력이 AgCl은 워낙 강하니까 물 분자가 4-5개 달라붙어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정전기적 인력 어떻게 만들었어? 힘 F는 전자기상수 K에 조물체 중심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물체 이상하다 Q1 Q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맞아? 전하랑 우선 거리 우선? 전하랑이 우선하는 거야. 그러면 NaCl이나 AgCl이나 전하랑은 어떻다? 같다는 거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인정? 그런데 이 힘이 워낙 강하다. 이 입자의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야. AgC.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논리전개가 되면 화학 공부할 때 되게 편해. 오케이? 결국 앙금이라는 녀석들은 이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다가와서 끊어도 안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아쿠아쿠아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 앙금이 만들어지면 물 분자들에 의해서 소화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따라서 얘는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야.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뜻이야? 비가역 반응이지. 역반응이 안 일어나. 왜? 얘가 아쿠아가 돼야지만 이 반응이 또 일어날 텐데 얘는 앙금이 되면 더 이상 물에서 수화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이형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성민아. 오케이? 이해됐어?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지금 비가역 반응이 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좋아? 객관식 문제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가 이제 곧 배워야 돼. 중화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중화반응이라는 건 이걸 의미한다. 이거 기억하자. 중화반응이라는 건 산성과 염기성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면서 염이 만들어지는 걸 중화반응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좀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내가 좀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 산성과 염기성이 반응해서 성민아, 네. 우리 예전에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짓는 방법 중에 하나만 설명했어.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 앞으로 한 가지 와레노스의 삼연기 정의라고 배웠거든. 기억은 안 나지? 오래돼서. 네.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다 보자. 아레네우스의 삼연기. TV야, 혹시 기억나? 산이란 물에 녹아. 이야, 여기가 7단지지? 부영 7단지 703동 502호선은 정명현아. 정명현 시험 끝났지? 네. 이 개똥 같은 녀석 맨날 연락도 안 되고 수업도 안 오고. 제대로 혼내요. 자,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읽죠. 그럼 염기라는 건 물에 녹아 독을 낸다? 수산화 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붙이는 건 아레노스의 산염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다시 봅시다. 그리고 산성이라는 물질에는 자, 산성 물질은 우리 이거 3단원 중간고사 대비할 때 설명했어. 산성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성민아. 아니요. 공결합에 특별히 수소하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는 걸 산성물질, 즉 물에서 수소연이 끌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결국 산성물질은 수소연을 내는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다. 왜? 수산화이온이 OH-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이 금속하고 결합하고 쓰여야겠지? 그래서 염기성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해돼? 그럼 여기 수산화이온하고 반응을 하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면 무조건 H2O 리퀴드가 만들어져.
이걸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그래.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산성의 수소이온과 결합한 비금속 음이온이 여기 있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 앞에다 써야 되는데 뒤에다 쓸게요. 금속 양이온이 여기 있지. 인정? 염기성 물질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비금속 음이온과 여기 있는 금속 양이온이 결합한데 이거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지. 인정? 이거를 우리는 염이라고 여기치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중화 반응이라는 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반응해서 물이 되고 염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해. 그런데 이 물이 다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누어져야지만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나눠져.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 오케이? 비가역 반응 5가지 외워놔. 연소 반응, 기체 발생, 폭발, 앙금 생성, 중화 반응. 여기가 정리. 사진 찍든지. 성민아, 시험 끝났다고 첫날부터 졸면은 되니 안 되니? 벌써 안 좋았어요. 태영아, 노트를 하나 좀 나중에 찍어 갖고 가서 네, 적으면 돼. 그러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돼, 카톡으로. 성민이는 아직까지 노트를 안 만들었더라고. 저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네. 엄청 쌓여있을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거는 핸드폰에? 그치? 아이, 재밌어요. 다 노트에 정리했어? 다까지 안 저 됐어? 줄게.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비가역 반응의 예라는 걸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읍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될 텐가? 이렇게. 자. 비가역 반응에 대해 5가지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요걸 한번 오케이. 여기 좀 보자. 몇 가지 좀 더 설명할게. 증발이라는 현상을 좀 설명할 건데 하투는 여기 살짝 좀 들어갈 거야. 알아두면 나쁘는 게 아니니까. 자, 물컵이 있어. 이 물컵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대.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 그러면 태기야, 이 물컵에 들어있던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물컵에 들어있던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변화가 없어? 아니지. 이 안에 있던 물 분자들이 잘 들어. 이 비커에 들어있던 물 분자들이 분자가 밀려고 끊고 튀어나오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증기가 되는 거야. 액체였던 물 분자들이 분자가 밀려고 끊고 튀어나오면 뭐가 된다고? 수증기. 상태 변화만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요 분자가 인력을 끌 때는 액체 표면에서만 분자가 인력을 끌 수 있다. 증발 현상은 잘 들어둬야 돼. 액체 표면에 있던 물 분자가 얘네들에 있는 물 분자와의 결합을 끌고 튀어나오는 게 요걸 우리는 증발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한다고? 증발. 그냥 증발 현상이 발생해. 오케이? 결국 증발 현상이 일어나니까 점점 수면의 높이는 줄어들겠지. 더 시간이 경과가 있대. 그러면 성인아,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아예 없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학교 때 니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가 낮아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을 불어준다든지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증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하여튼 수면, 비교에 됐던 수면 높이는 0까지 한다는 얘기야. 가만 놔두면. 이해되지 성민아? 네. 자, 근데 성민아 여기 봐봐. 성민아, 증발은 어떤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어디에서만 일어난다고?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나 액체 표면에서 글씨가 왜 이래? 분자가 인력을 끊고 기화되는 현상을 증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서만 된다고? 액체 표면.
오케이? 이거 기억해둬야 돼. 오늘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 끓음이라는 현상. 끓음은 성윤아 물은 몇 도에서 끓어? 네. 그렇지 100도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100도에서 끓잖아. 그러면은 끓고 있는 물을 본 적이 있지 태용아. 어때? 안에서부터 공기방울이 푹푹 올라오지. 그 끓음 현상은 액체 내부에서도 분자가 인력을 끊을 수 있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기 때문에 부피 분창에 의해서 공기방울이 보이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증발이라는 현상은 액체 내부에서는 안 되고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표면에서만 분자가 인력을 끊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만 시간이 경과할 때 수면이 변하는 걸 보고는 알 수 있을 뿐이야. 이해돼? 자, 그런데 성윤아, 내가 요 비커에 뚜껑을 닫았어. 물 닫았다고? 시간이 경과할 때 그럼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위에 위에 물이 생겨요. 위에 물이 생겨? 그러니까 아래 물수는 줄어드는데 아래 물의 양은 줄어드는데 위에 막 기포 같은 게 생겨요. 기포가 생겨?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 여기서 분자가 인력을 끊고 튀어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했지? 증발 현상이라고 했지.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여기에 어떤 수증기들의 분자 수가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겠지. 수증기 분자 수가. 이해돼? 그래서 이 안에 수증기 분자 수가 꽉 찼 때, 흥민아. 그럼 더 이상 증발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어요. 수증기 꽉 찼는데? 없어요. 이 안에서도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면은 수증기 분자 중에 운동 에너지가 큰 놈은 빨리 막 돌아다녀요, 이 안에서.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액체 표면에 가서 분자가 이렇게 쑥 끌려 들어가. 그럼 수증기였던 애들이 쑥 끌려 들어가면 다시 뭐가 돼? 액체가 되겠지. 기체였던 애들이 액체가 되는 거를 우리는 응축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응축. 즉, 이 안에서는 증발 현상도 일어나고 응축 현상도 일어나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럴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성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증발이라는 건 뭐라고?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현상이야. 오케이? 응축이라는 건 뭐라고? 수증기였던 기체가 액체의 물로 변하는 거야. 그럼 둘의 속도가 같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증발이 일어나고 응축도 되고 있다는 얘기야. 인정?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해 보여 안 변해? 안 변하겠지. 밖에서 보기에는 얘가 수면의 높이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왜?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동적 평형에 도달. 그래서 이 평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평형이라는 개념은 물리에서는 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외부 상태의 변화를, 외부 변화에 의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생명에서는 이걸 항상성 유지라고 표현해.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지. 화학에서는 이걸 평형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오케이? 평형이야. 즉, 이 평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호수에 오리가 떠있대.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오리는 수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까, 성윤아? 아니요. 끊임없이 물갈기질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 이해돼?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가만히 평화롭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평형. 이해되시나요? 근데 앞에 동적이라는 건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적 평형이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지금 증발 현상을 갖고 이 동적 평형을 설명한 거야. 오케이? 개념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렇다면 이걸 갖고 한번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 잘 들어봐. 자, y축은 속도라고 하고 x축은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증발속도라는 건, 이 증발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온도.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 그 얘기는 온도 말고는 증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속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성민아. 높아져요. 왜? 아마 팁은 내가 이미 충분히 다 줬어. 근데 잘 유추하지 못할 거야. 증발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액체 표면에서 분자가 인력을 끊고 기하되는 생각을 했지? 오케이? 근데 입자별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 갖고 있죠. 우리 승은아, 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S분의 X분의 1로 S 2분의 1 M V 제곱 또는 2분의 3 K T라고 했다. 이때 라지 T는 뭐? 절대 온도를 의미해. 뭐라고? 절대 온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와 절대 온도는 비례 관계다. 맞아? 오케이? 맞아. 자,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즉 수증기의 물 분자의 분자량 변해 안 변하겠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질 분자량은 일정하니까 뭐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지?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이해돼?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옆에 있는 물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가 어때? 쉬워지지?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 속도는 커진다는 얘기야. 이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성민아? 왜 그런다고? 왜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두 개가 비례하잖아요. 뭐가? 네가 이런 걸 설명할 줄 알아야지. 서술형을 점수를 잘 받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하고 절대 온도가 비례관계인데 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가 쉬워지니까 증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오케이? TV야? 어려워? 다시 한번. 라시티가 뭐라고? 절대 온도야. 그럼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되네. 절대 온도와 운동 에너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여기는 이해되지?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졌네. 근데 물 분자들 여기서 M은 질량이 아니라 분자량이라고 표현해야 돼. 물 분자량은 얼마야? 18 동일하죠. 그럼 분자량은 일정하니까 뭐가 변해? 속도가 변해야겠지. 온도가 높으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져.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옆에 있던 물 분자와의 결합을 끊기가 쉬워져. 빨리 움직이는 놈 잡기 쉬워, 느리게 움직이는 놈 잡기 쉬워. 특이해. 그치? 그럼 빨리 움직이는 놈은 못 잡으니까 분자가 옆으로 바로 기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증발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져.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집중. 이거 한번 잘 보자. 온도가 일정이 되지. 성이랑 뭐가 일정하다고?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증발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지. 너 모자 벗고 있으면 안 될까? 모자 벗고 있으면 안 될까? 너 모자가 살짝 눈을 가려. 저 완전 있어요. 다 맞히잖아요. 두고 볼 거야. 네. 자, 온도가 일정하면은 증발 속도가 일정해. 그래서 얘는 안 변해.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뚜껑 닫혀 있는 요 비커에서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굉장히 높았겠지. 온도는 일정하지만. 그런데 이 안에 수증기 분자가 뚜껑 닫는 순간에 수증기 분자는 많아 적어. 증발된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수증기 분자가 적었겠지. 인정?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 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분자는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지? 수증기 분자가 많을수록 웅축 속도는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처음에 웅축 속도는 0이었어. 이해되시나요? 수증기 분자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웅축 속도는 0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웅축 속도가 점점 증가해. 따라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이 시점부터 뭐에 도달한다? 동이나 태용아 이 시점부터 뭐에 도달한다?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알아듣겠어? 이 시점에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 그래프 잘 이해해놔야 돼. 처음에는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영향받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응축 속도는 여기서부터 점점 수증기 분자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걸 상평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160쪽에 상평형까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앞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에서 비가역 반응 먼저 설명했고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 이해돼? 태규 이해되겠어? 조금 선생님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건 나중에 화학투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4단원은 화학투까지도 연결돼. 그래서 선생님 화학투 학교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배워놔야지 나중에 내신 또 할 때 상황이 이렇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게. 졸지마 상민아. 자, 그 다음 요 그래프 이해됐어 안 됐어? 이 그래프 중요하다. 이해가 돼야 돼 이거. 증발 속도는 일정한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오케이?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평형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용해 평형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해줄게. 교재 순서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용해 평형. 태규야, 용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용해라는 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드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어. 그래서 용액이 되는 거. 이해됐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불포화 용액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해. 불포화라는 건 뭐야? 아직 더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야. 근데 포화 용액에서 이걸 설명한 거야. 뭐라고? 포화. 포화는 이미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았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처음에 소금을 내가 이만큼 넣었어. 물에다가 소금 NaCl을 이만큼 넣었어. 소금을. 자, 그럼 처음에 물을 딱 넣는 순간 여기서 내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 용해라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근데 용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소금이 약간만 용해져 있대. 그러면은 이 안에 소금 입자가 적기 때문에 석출이, 즉 여기 녹아있던 요 입자들이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걸 석출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석출. 결정이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석출. 지금은 용해 속도가 빨라. 그런데 이 양이 점점 좀 줄어들어서 양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되면 바깥에서 보면 이 소금의 양은 변해 보여 안 변해 보여? 안 변해 보여. 그냥 일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성민아. 그러면은 이때 용해 평형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질 때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도 동적 평형이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태웅이 이해돼? 성윤이, 태규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보자. 다시 한번. 자, 증발에 의해서 잘 들어봐. 증발에 의해서 산평형이 되는 걸 화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성윤아, 집중해야 돼. 상평형 H2O가 원래 첫 번째 뚜껑 덮어서 있을 때는 무슨 상태만 있었어? 리퀴드 상태만 있었지. 이해돼? 그런데 쟤네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수증기 기체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성윤아, 졸지 말기! 안 들었어요. 아, 이거요? 가야 반응. 그렇지, 가역 반응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위에 게 뭐? 정반응, 아래 게 역반응. 다시 얘기하면 위에 건 증반, 아래 건 응축. 이해됐어 안 됐어? 정반응, 역반응이 같은 지점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두 번째, 평형이란, 잘 들어. 평형이란, 이거 시험 볼 때 여기서 낚여야 돼. 평형이란 농도가 일정하다. 태비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농도가 일정하다. 이거 틀려. 평형이란 농도비가 일정하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맞아. 즉 어떤 화학평형이라는 건 농도비, 즉 다른 물도 남아있고 생성물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농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평형이야. 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다. 오케이? 알아듣겠어? 즉 지금 이 상태는 뭐에 도달한 거야? 상평형, 동쪽 평형에 도달한 상태지? 이해돼? 그럼 이 안에 있는 물 분자의 몰수와 수증기의 몰수의 농도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물을 더 부어놓을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뚜껑 열고 물을 더 부어놓았어. 그럼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져? 증발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겠지. 물을 더 넣기 때문에 이제 응축이 돼야 되는데 응축 속도가 뚝 떨어져 있었겠지. 왜? 수증기 분자가 적은 상태니까. 이해돼? 그래서 다시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동쪽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럴 때까지 농도비가 일정해지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표현이다.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잘해. 그래서 평형이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가 일정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좀. 그 밑에 사선화 이질수하고 이산화 질수 이거 좀 설명할 거니까. 됐어? 정리 지었네? 소민아 정리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것도 김말고가 언제쯤 뭐지 너희? 12월이지? 그쯤 보는 거. 가온 거는 어떻게 12월 초순이야? 중순이? 중순.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실 161쪽에 자료 분석해가지고 사산화 이질수의 생성 반응과 분해 반응 알아보기 이것 좀 설명하고 그래프 좀 설명하고 정리 좀 할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61에 자료 분석. 그리고 태영아 혹시라도 앞부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 선생님 이름으로 하든가 학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돼. 내 이름은 그래 뭐 이거는 상관없지. 유아님 쌤이야. 이걸로 검색하면 유튜브에 바로 강의들 떠. 거기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보든가. 그러고서 안 되면 질문하면 되는 거야. 교시에 보면 사산화 이질수 먼저 반응식부터 적어볼게. 노트. 얘를 이산화 질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산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 질수. 이해되시죠? 얘가 적간색 기체. 무슨 색이라고? 적간색. 그런데 N2O4 즉 여기는 질소 원자 중에 산소 원자 되게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얘도 기체야. 근데 얘는 무색이야. 얘네들이 하나의, 자, 이거를 말로 하면 어려울까? 여기 보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이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갑자기 오랜만에 하니까 흙을
야, 교재 있는 걸로 하자. 같은 내용 살려도 돼. 자, 생각 플라스크에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NO2만 집어넣었어. NO2가 꽉 들어있대, 기체에. NO2 기체가 꽉 들어있어. 그럼 이거 색깔 무슨 색으로 보여? 적갈색으로 보이겠지. 이해돼?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이 적갈색이 점점 어떻게 될까? 즉 얘네들이 정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변하는 가역반응을 일으키거든. 얘는 오케이? 시간이 경과될 때 적갈색이 들어있는 그런 누구? 부모님. 진짜로? 네.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되겠고. 그래서 태영아, 교재는 요 우공비하고 여기 공부 좀 더 하려고 수능 특강하고 하나 더 사놓으면 내 어차피 3학년 때 너도 화학 볼 거야 만약에 수능에서? 그건 몰라 아직? 안 볼 거야? 그러면 근데 요거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놓으면 좋아. 자 이거 자 통화됐어? 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씨. 부모님이 절대 수업 중에 오라는 얘기는 안 하지. 지금 그 부모님이 아니란 얘기네. 부모님이요? 장난이요. 자, 보자. 적갈색이 NO2야, 승민아. N2O 산소가 4개 있으니까 사산화 이질소라고 이름 붙여. 얘는 무색이야. 오케이? 밑에 적어줬지? 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역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적갈색만 들어있던 생명 플라스틱 NO2는 시간이 경과되면은 NO2가 뭐가 되는 거야? N2O4가 되겠지. 이해돼? 근데 얘는 그럼 여기는 이제 옅은 갈색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지.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이때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고 삼각 플라스틱에 여기에 처음 요걸 A, 요걸 B라고 할게. A나 B에 여기는 B에는 N2O4를 집어넣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2몰 집어넣었다고 예를 듭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내가 2몰, 3몰 3몰 집어넣었대. 그런데 여기 옅은 갈색에 NO2가 2몰 있었고 N2O4가 1몰이 생성됐다고 예를 들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3몰에 NO2만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2몰밖에 안 나오니까 색깔이 약간 옅어지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내가 요 B 플라스크에 온도가 일정한데 B 플라스크에도 N2O4를 집어넣을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거 가역반응이니까 N2O4가 뭐가 돼야 돼? NO2가 돼야겠지. 그래서 농도평형 상태에 도달해야 돼. 동쪽평형 상태.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동일한 저기하고 동일한 양을 넣어준다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얼마 넣어줘야 될까? 이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해되겠어? 근데 내가 지금 빨리 상수가 안 되네. 5몰 넣어주면은 그치. 그래서 N2O4를 예를 들어서 5몰 집어넣었다고 예를 들자. 1대 2니까 그치.
여기에 N2O 5몰을 집어넣으면은 이 NO2가 될 때 몰수비는 몇 대 1 반응이야? 2대1 반응이지 지금. 이해돼? 그럼 여기서 4몰이 N2O4가 NO2가 되면 2몰이 생성되겠지. 인정? 그리고 남는 건 N2O4 1몰 남겠지? 그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성민아? 잘 안 되지? 이 에너트가 이 엔트로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봐봐. 근데 몰수비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몰수비는 되는 몇 몰? 여기는 몇 몰? 1몰. 오케이? 자, 3몰에 NO2만 넣었더니 평양 상태에서 NO2가 2몰 남았고 N2O4가 2대1이니까 1몰, 여기 계산 잘못했구나. 얘가 2몰 반응하면은 얘는 0. 산수가 잘못됐구나. 0.5몰이구나. 자, 여기 칠게. 그러면 잠깐만, 산수 잘 안 되는데. 산수, 이거 산수 0.5몰인데. 그럼 얘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4.5몰. 4.5몰 넣으면 여기서 이 4몰이 반응하면 NO2가 2몰 나오겠지. 2대1 반응이니까. 태용아, 양적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 네. 양적 계산, 몰수비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 저물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이 반응은 무조건 2대1 반응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2몰 반응하면 얘가 몇 몰 생성돼? 1몰 생성돼야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3몰이 NO2를 넣었는데 NO2가 2몰 나왔대. 그러면 NO2는 몇 몰 반응하는 거야? 1몰 반응하는 거지? 그럼 절반만큼 N2O4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0.5만큼. 근데 거꾸로 요 삼각 플라스크에 오로지 N2O4만 4.5몰 넣어놨어. 오케이? 근데 온도가 동일하대. 그리고 농도도 딱 맞춰서 넣으니까 결국에도 시간이 경과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N2O4만 넣어줬더니 삼각 플라스크에서도 누가 만들어져야 돼? NO2가 만들어져야겠지. 그럼 여기서 얘가 4몰 반응하면 몇 몰 나오는 거야? 2몰 나와야겠지? 2대1. 얘가 3몰. 아니구나. 상수가 너무 엄청 1.5몰. 1.5몰이고 1.5몰이면은 N2O4 1몰 반응하면 NO2 2몰 나오는 거지. 2대1 반응이니까. 그럼 1몰 반응하고 0.5몰 나왔으니까 이 상태로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왼쪽만 놔도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만 놔도 이렇게 될 것이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게 평형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 성민아? 가운데 까먹는다. 가운데 까먹는. 이건 내가 임의를 정한 값이야. 그런데 평형이라는 건 뭐가 유지된다고 그랬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지? 농도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어. 농도비가. 즉,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농도비가 4대 1 반응이라는 얘기야. 농도비가. 그럼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적갈색의 NO2를 3몰을 집어넣었어. 성민아. 그치? 그럼 얘가 1몰 반응한대. 1몰만 이렇게 N2O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N2O4 몇 몰 생성돼? 0.5몰 생성되겠지. 오케이? 네. 괜히, 근데 이거 이해돼야 돼. 어차피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럼 0.5몰만 생성됐을 거 아니야. 그치? 2대1 반응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물어볼게, 성민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NO2하고 N2O4가 변하는 건 있다, 없다? 있다요. 동쪽 평형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야. 평형은. 이해되겠어? 이거를 정반응 속도, 이걸 역반응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농도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랬을 때 B 삼각 플러스크에 내가 N2O4만 1.5몰 집어넣은 거야. 온도는 동일한데 지금. 오케이, 성민아? 그럼 여기서도 결국
반응을 해서 농도비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반응해야 되니까 N2O4는 얼마 반응하는 거야? 1몰 반응하면 NO2가 2몰 나오겠지. 그리고 N2O4는 0.5몰 남아있어. 이해돼? 이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되겠어, 성민아? 확실해?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농도비 맞추는 거. 그럴 때 내가 여기서 이제 한번 추가로 물어볼게. 집중.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B 삼각 플러스에서 C 삼각 플러스 상태가 된 상태야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C 플러스는 지금 뭐에 도달했다고? 평형에 도달한 거야. 농도 평형에.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농도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NO2를 3몰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NO2 3몰을 추가 주입할 거야. 그럼 농도 평형이 어떻게 될까? 깨져버렸지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추가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 NO2 몇 몰, N2O4 몇 몰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할까? 4몰, 1몰인 상태에서 또 평형에 도달하겠지. 왜? 농도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몇 대 몇 반응으로? 4대 1 반응으로 유지돼야지만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고 했지. 농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인정?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3몰 추가하면은 NO2가 1몰만 반응해서 N2O4 0.5몰 만들면 또다시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태영아? 성윤이? 태규? 자, 물어보자. 집중. 내가 지금 C 플러스의 평형 상태에서 NO2를 3몰 추가로 주입했어. 정반응이 우세해져, 역반응이 우세해져? 그치. 정반응이 속도가 우세해지는 거지. 평형이 깨졌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알아듣겠어? 정반응이 우세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됐어?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왜냐면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흡혈 반려 반응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여기 좀 보자. 지금 수조에 교렛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뚜껑이 닫혀 있는데 NO2만 들어있고 여기 섭씨 용도의 물이래 지금 그 수조가. 이렇게 섭씨 용도의 물이래.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자, 뚜껑 닫혀 있고. 자, 여기 봅시다. 지금 NO2가 있으니까 요 뷰렛의 색깔은 무슨 색이 나와야 돼? 태우가? 그치. 젓갈색이었겠지? 젓갈색을 선명하게 띄고 있는 요 뷰렛이 섭씨 영도에서 시간이 경과했더니 여기도 섭씨 영도에 있는 그대로야. 그럴 때 여기가 옅은 갈색이 됐대. 옅은 갈색이 됐다는 건 이 뷰렛 안에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다? 그치. 여기에 NO2도 있고 N2O4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형이나 이해돼? 태규. 태규. 이해돼? 태웅이. 오케이. 그럼 여기 생각해봐.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결국 이 NO2가 N2O4가 되는 요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N2O4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낮은 온도야. 섭씨 온도의 물은. 이해되겠어? 섭씨 온도의 물에서 이 정반응이 반응한 정반응 속도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말했고요. 이해돼? 그럼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발열 반응을 의미하니까 흡열 반응을 의미하니까 흡열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야. 발열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건 잠깐 설명해 볼게. 보자.
이건 뭐 시험 끝나고 첫날이니까. 고체, 액체, 기체. 소윤이는 몇 번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치? 네. 소윤아, 얼음을 갖다 놓고 가열해서 그럼 뭐가 돼? 물이 돼. 그 물을 또 가열해서 뭐가 돼? 수증기.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반응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흡열 열을 먹으니까 열 번도 넘겠는데, 흡열 반응이지. 맞아? 그럼 흡열 반응이라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 주요는 낮아져요. 이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 온도가 어때야 돼? 낮아져요. 높을수록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인정?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형이 이거 이해돼? 네. 태규. 오케이. 그러면 역반응은 기체, 액체, 고체가 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지. 그치?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도 태풍의, 즉 열대성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잔열이라고 하잖아. 기체 상태로 수증기에 숨어있는 열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발열 반응인데 그럼 이거 발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근데 이 발열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주위 온도가 어떨수록 발열 반응이 원활해질까? 낮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겠지. 아니 주위 온도가 높은데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 에너지가 더 바깥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면은 에너지가 들어올 뿐이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돼? 바깥에 에너지가 낮으니까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그래서 얘는 주위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원활해져.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네? 성인이? 태용이? 태규. 자,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된다고 봅시다. 이 반응에서 NO2만 있던 적갈색, 뷰렛이 섭취 용도에서 시간이 지났더니 옅은 갈색이 있다는 건 정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라는 뜻이야?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야?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지. 온도가 낮은데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이게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와,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근데 하나만 또 이해해 보니까 25도의 물에 여기다 뷰렛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무색이었어. 무색이라는 건 무슨 기체? N2 O4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시간이 경과했더니 25도의 물에서 시간이 경과했더니 옅은 갈색이 되죠. 옅은 갈색이 된대. 그럼 결국 이건 정반응이 일어났어? 역반응이 일어났어?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지금. 무색이었던 N2가 옅은 갈색이 됐다는 건 N2가 상상이 돼야지만 옅은 갈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온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지. 이해돼안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지 서술형의 고난이 높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이해됐어, 태규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성민이, 오케이. 여기까지 또 빨리 사진 찍던지 쳐. 성민이. 아까 얘기했던 용해풍형은 무슨 상태에서, 무슨 용액에서 일어난다고? 용해풍형은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아까 얘기했던 용해풍형은 포화용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포화용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화용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 봅시다. 160쪽에 가역 반응에는 아직 증발과 응축만 설명했고, 염화 코발트하고 유투화물의
생성과 분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160쪽은 우측이 몇 가지 다 설명했어. 몇 가지는 아직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 161쪽에 용해평형 설명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료 분석에 사산화 이조수하고 이산화질소의 생성 반응하고 분해 반응 설명했다. 오케이? 그 옆에 보충란의 개념 더하기에 마지막에 Q 그래서 엔트로프 생성 반응과 분해 반응에서 온도의 영향 여기서 설명한 거야 지금 흡열인지 발열인지. 오케이? 자, 그 밑에 개념 확인하기 문제 주자. 1번 다음 중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1차적인 것은 X표로 하시오. 1, 2, 3번 풀어봐. 1, 2. 좀만 직접. 야, 12월 초순까지 4단원을 다 끝내려면 좀 빡빡한데 해야죠. 문제 풀어봐. 이거만 보내볼까? 오늘 161쪽에 풀려 있어?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풀었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요것만 하고 끝내주고. 투항위주 첨단인데. 됐어? 수민아? 됐어? 네, 됐어요. 자, 1번 가역 반응에서는 정반응만이 나온다. OX, X지. 가역 반응은 역반응도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2번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OX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대. 그러면 이건 비가역 반응이지. 그래서 5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3번 묽은 염산과 수산화팀 수용액의 중화 반응 미쳤죠. 중화 반응은 아까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다. 5가 되겠지. 오케이? 자, 2번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은 무엇이다? 정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돼?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해되셨죠? 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 2번, 3번 풀어봐.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일일이 안 풀어주는데 오늘은 신규 학생도 있고 해서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놓고 안 되면 또 계속 평소에 질문해야 돼. 자, 다 됐어? 승민아? 네, 다 했어요. 자, 1번 봅시다. 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뭐? 가역 반응이 되겠지. 오케이? 또는 근데 이거는 동쪽 평형이라고 표현해야겠네. 오케이? 동쪽 평형,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2번 액체와 기체의 상평에서 액체의 무슨 속도와 증기의 무슨 속도가 서로 같고 서로 다른 상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건 상평형을 의미하는데 액체의 무슨 속도? 증발 속도와 증기의 무슨 속도? 응축 속도. 인정? 오케이. 3번 무슨 평형은 용질의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이다. 무슨 평형? 용의 평형. 오케이? 자, 4번 풀어봐. 정답은 뭐? 나가 되겠지? 오케이? 그치? 자, 문제를 더 풀긴 그렇고, 잠깐만, 여기 정리 다 됐지? 하나만 더 끝낼게. 아, 10분 남았어, 태우가 여기까지 질문 없어? 이해됐어, 다? 그 G 가로치고 G라고 돼 있는 게 뭐예요? 미안해, 너 이거 안 되겠구나. 상태 표시 너 모르는구나. 이런, 뭐 화학 처음 할 때 배웠을 텐데. 처음부터 못해서 알았어. 아까는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오늘 기초 가지고. 네가 손잡게. 아, 나 앉아 있을게, 네. 성민아. 저스키. 이거 꼭 기억하자. G라고 쓰면 가스야, 태용아. 기체란 뜻이야. S라고 쓰면은 이건 솔리드야. 이건 고체란 뜻이야. A라고 쓰면 리퀴드야. A요? L. 소문자야. 이건 액체란 뜻이야. 소금 액체하고 소금 수용액이 달라.
소금을 물에다 넣으면은 소금 수용액이야. 근데 소금 액체는 800도 이상이 돼야지만 소금이 액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Q라고 쓰면은 요건 아쿠아야. 요게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화학 공부할 때 아쿠아를 엄청 많이 보는데 수용액에서 다 용해 반응시킨다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생각보다 태웅이가 화학 기초가 약할 수도 있겠는데 저 매우 그냥 엄청 약해요. 오늘 수업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늘? 저거 반응 이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올라오고 그러면 진짜 올라가는 건 되게 나쁘네. 저 앞에 숫자 B만큼만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가서 복습들 하고 오늘 것도 동영상 올려놓을 때 학원에서 또 월요일날 올릴 테니까 이해 못한 거 있으면 다시 복습하고 안 되면 질문하고. 오케이? 고생들 했어. 들어가.